안녕하십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신현수입니다. 책 읽기 계절인 가을 제17회 와우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5년 책으로 즐거워지는 세상을 주제로 시작된 와우 북 페스티벌은 이곳 마포와 홍대를 중심으로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책 문화예술 축제로 훌륭하게 자리매김해 나가며 올해로 17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온라인 행사 개최 등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훌륭히 행사가 진행되어 힘들었던 많은 분들께 책을 통한 위로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를 주제로 온 오프라인 병행의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책을 중심으로 한 강연,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행사들은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책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는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책에서 관심이 멀어졌던 분들께는 다시 책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가치를 조명하고 개성 있는 작은 출판사와 지역 서점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인 작가 발굴의 장으로서 독자와 작가, 출판사, 서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어우러지는 뜻깊은 행사로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모든 출판인 분들과 와우북 페스티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올해 제17회 와우북 페스티벌 행사 개막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우북 페스티벌과 함께 그리고 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구청장 유동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지만 한낮에 청명한 하늘과 햇볕이 좋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 제17회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축제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단법인 와우책 문화예술센터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다라는 영국의 시인 워즈워드의 말처럼 우리는 독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 속의 인물을 만나며 작품 속의 세계를 여행합니다. 독서는 지식 기반 사회의 핵심 동력이자 문화 발전의 기반인 창의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독서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이 독서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서울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은 마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와우북 페스티벌은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라는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라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연상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책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 마포의 발전 방향도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책 축제를 기획해 주신 와우책 문화예술센터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온라인 책 문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전통이 있는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이 17번째를 맞이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대하게 의미 있게 축제를 시작한다고 하니 많이 축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제를 준비해 오신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를 교육위에서 문체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처럼 내용 있고 알찬 그런 축제도 드뭅니다.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간간히 들어가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제17회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총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이채관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을 책과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개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의 처음을 이끈 고 이채관 대표님이 지난 5월 1일 영면하셨습니다. 17회차를 맞이하는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은 10월 1일 오늘부터 3일간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살펴야 할 문제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책과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고 이채관 대표님의 뜻을 기억하며 책 축제의 처음을 함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개막 토크로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사회학 연구자 소준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참 독특한데요. 사실 작년에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책을 내게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와우북 페스티벌에서 한번 북토크를 참여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너무 영광이에요. 저 사실 와우북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이제 연락해 주신 스태프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 이채관 대표님의 추모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모 행사 자리가 이 와우북 페스티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또 제가 2005년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는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 외에도 오늘 또 여러분의 이제 선생님들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제 왼쪽으로는 이제 서귀포 문화도시센터장이신 이광준 대표님, 또 바다출판사 대표이신 김인호 대표님, 또 전 클럽데이 협회 대표이신 최정한 대표님께서 와 주셨습니다. 저 대표님들 이제 한번 이광준 대표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올라왔는데요. 그전에는 홍대와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문화도시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계기도 홍대에서 오랫동안 문화기획사로 활동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은데요. 홍대에서 자랐고 그리고 시장 재생이라든가 공간 재생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을 경험하고 현재는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기획자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근 대표님하고 인연은 대학 때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같이 책 축제를 같이 했던 선생님들과 그동안 가졌던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다시 한번 최관영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다출판사 김인호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바다출판사 대표 김인호라고 합니다. 그 출판을 한 거는 한 20 몇 년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 20년 정도를 홍대 언저리에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대에서 사실은 우리 그 이채관 대표를 모르면 간첩이죠. 그런저런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나
뭐 저녁에 술자리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이 대표를 알게 되고, 또 처음에 2005년 우리 와우북 페스티벌이 시작하는 초입에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축제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매일 밤마다 술 먹으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논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하여튼 그립습니다, 이 대표. 네. 최정환 전 클럽데이 협회 대표님 이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제가 클럽데이를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시올 카페라는 실험적이고 굉장히 독특한 문화 공간을 이채관 대표가 여러 사람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됐고요. 별로 안 친합니다. 안 친하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뭐 함께 저녁마다 술 마시고 놀고 뭐 최근까지도 뭐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채관 대표와의 어떤 그런 인연들이 쌓여가지고 페북에 오늘 아침에도 같이 서핑했던 사진이 올라와 있길래 감회가 유달났습니다. 저도 보고 싶네요. 사실 저도 감회가 꽤 새롭습니다. 이제 22살 대학생일 때 제가 처음 만났던 문화기획자이기도 하고 또 처음 만났던 홍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와우북 페스티벌은 사실 매년 9월 말 혹은 10월 초가 되면 지금 1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2005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좀 이광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저는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서 와우북 페스티벌이 어떻게 기획됐는지까지는 세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사실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건데요. 와우북 페스티벌이 혹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이채관 대표님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회고해 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중국의 샤오미를 얘기할 때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술자리의 실수처럼 만들어진 축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채관 대표하고 인연이 좀 앞서 길다고 했잖아요. 1990년대 중반에 같이 홍익대학교를 다녔고 우연하게 학생회관 앞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같이 책 읽기 모임을 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그 미끼를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여러 가지 방황을 하고 있었고 좀 더 그 인문학적인 체계를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막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산업공학과를 했었는데 사회학과로 좀 더 다시 대학을 들어갈까 하던 고민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때 미끼를 던졌었고 제가 이제 그 미끼를 물고 그 당시에 통합과학연구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홍대, 서강대, 뭐 연세대, 서울대 이렇게 해서 연합서클이었거든요. 연합학회 모임. 거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지금도 저보다는 이채관 대표님이 오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통합과학연구회에서 같이 읽었던 여러 책의 분야들이 디지털 분야라든가 아니면 페미니즘, 뭐 자본론 다시 읽기, 또는 환경에 관한 문제, 지금 봐서도 되게 유효한 책들 주제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채관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성장기를 갖게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신 다음에 다시 그 전에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때도 미끼를 던지면서 저에게 대학원 총학생회를 맡아라. 그래서 이제 또 총학생회장을 맡게 되는 또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고, 영국에 갔다 오신 뒤에 좀 더 아마 그때 잘 성공했으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문화 벤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1990년도 10월에 오픈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인데 8월부터 준비해서 10월에 오픈을 했었고, 잘 아시겠지만 자본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이제 무모한 또 계획들도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좌충우돌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쯤에
2002년쯤에 다시 저희가 이제 모여서 공간을 옮기고 다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 문화 네트워크 10월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는데 10월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그때 이제 술자리에서 문득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홍대에 그때 파주 얘기가 나오기 아마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대에 출판사가 한 500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문득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책을 매개로 한 축제를 계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리서치 과정을 겪게 되고 영국에서 이제 이채관 대표님이 유학을 하시면서 이제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책 축제에 대한 이제 형태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전 1.0부터 한 6.0까지 제가 쓰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그 다음 이제 기획자들이 그 발전시키게 되는 거고요. 초기 모델은 생산자 축제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홍대에서 책을 만드는 출판계에 있는 출판 기획자나 편집자나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가 행복한 축제 뭐 그런 좀 이상을 가졌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홍대에 이제 예술가들은 많은데 인문학을 다루는 이제 출판사와 만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기들을 축제를 통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발전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정환 대표님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2005년 그것도 홍대에서 와우북 페스티벌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와우북 페스티벌이 가능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아마 홍대라고 하는 공간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2001년부터 시작하셨던 이제 클럽데이도 있었고 90년대부터 홍대에서 있었던 거리미술전도 있었고 또 김인호 대표님과 같이 출판사들이 가득했던 시절이었는데요. 와우북 페스티벌이 시작하던 때쯤에 그 홍대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축제가 시작될 수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지극히 좀 주관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아주 은밀한 분석을 해서 홍대의 어떤 그런 축제를 뒷받침하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속속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제가 경험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2000년대 전후해서 이렇게 문화 지형이 좀 홍대가 조금 바뀌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그 상당히 취향적이고 매니아적인 어떤 그런 그 라이브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또 홍대 앞에 자리 잡았던 입시 미술의 어떤 그런 그 인프라들, 그 미술학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늘 단속받던 클럽들, 이런 등등이 이제 그리고 이제 젊은 작가들이 아트리에를 또 학교 앞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환경들, 그러나 아직 발화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2000년도에 그 서울시의 월드컵 기획 자문위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마 이제 홍대를 제 관심을 두고 이제 그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이 대학가가 특별한 게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좀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서울시가 홍대라는 장소성을 이제 이렇게 월드컵하고 어떻게 매치시키려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만나면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가능성을 가진 그런 지역이고 또 굉장히 많은 어떤 문화예술적인 어떤 그런 이 잠재력 또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쌓여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뭔가 좀 그 홍대 지역에서 터뜨릴 수만 있다면 홍대가 굉장히 어떤 문화예술의 어떤 그런 새로운 구심을 이렇게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저도 이제 뛰어들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그 시점에서 이제 잠자는 사자가 저는 깨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월드컵이라는 게 이제 주어지면서 뭔가 이걸 계기로 해서 홍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이죠. 잠재력을 좀
현실화시켜보자라는 의견들이 이제 쭉 모이게 되면서 홍대 신촌 문화 포럼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고요. 그때 이제 제가 대표를 맡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으로 지금까지도 빵이라는 클럽을 운영하는 김영동 사무국장이 그 당시에 결합이 됐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어떤 처음으로 아마 홍대에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조직화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그게 바로 이제 놀이터라는 공간하고 접목이 되면서 이제 뭐 프린지 페스티벌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클럽데이도 월드 클럽데이 이런 등등의 행사들이 이제 놀이터에 집중이 되면서 발화가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맘때쯤에 이제 이채관 대표님을 만나신 건가요? 고 홍대 신촌문화포럼 그 조직이 2001년도 12월 혹은 2002년 1월 정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전면에 좀 등장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10월 카페라는 공간 만들고 뭐 이렇게 그런 활동들을 펼쳐나가면서 제가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나중에 가서는 홍대의 낮과 밤을 연결하는 와우 페스티벌로 한번 키워보자 이런 논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게 못내 아쉽네요. 혹시 그 와우 페스티벌은 어떤 상상이었는지 기억나요? 홍대의 낮과 밤이 예. 분명하게 이제 다른 모습이고 네. 또 그 시간대로 움직이고 뭐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도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면 홍대가 좀 더 온전한 어떤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술자리에서의 농담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와우북 페스티벌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이채관 대표님을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이제 또 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이유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채관 대표님이 사업적으로도 좀 되게 힘든 시기를 거쳐왔고 또 공간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과 지역 문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뭔가 브랜드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했지만 잘 안 되는 그 시기가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뭐 이제 이 출판사가 원래 마포경찰서 인근으로 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홍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 흐름들이 2000년 초반부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지역적 현상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아마 이채관 대표님이 이게 놀고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홍대가 아니라 뭔가 생각하고 또 담론을 만들고 뭔가 치열한 논쟁도 하는 그런 좀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인문적인 풍토가 홍대에서 지금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저를 이제 찾아와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사단법인 공간문화센터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와우 페스티벌을 하고 그거를 어떤 법인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저희들 사단법인 자료를 참고 자료를 다 주고 사단법인의 어떤 조직 형식이나 절차, 승인 받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때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참 치열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최정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년대 초쯤에 사실 홍대라는 공간이 음악과 미술, 그러니까 공연과 전시로 유명했던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김인호 대표님이 속해 계신 그 개인 출판계 역시도 함께했던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와우북 페스티벌이 시작되던 시기에 그 홍대에서의 출판계 상황을 살짝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실 때 홍대의 낮과 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밤은 클럽이라든지 그 젊은 인디씬들이 이제 우리 홍대 문화를 상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낮에 지금 같은 낮에는 우리 같은 출판인들이 식당에 가면은 다 부딪히는 게 편집자고 카페에 가면 저자와 편집자가 미팅하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우리 거였죠.
밤에는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출판계가 용산하고 마포에 원래 그 거점을 두고 많이 있었어요.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용산에 예전부터 인쇄소들이, 큰 인쇄소들이 다 용산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게 지금은 다 파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용산하고 마포에 출판사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었고요. 그 제가 속해 있었던, 그때 이제 이채관 대표를 만나게 되는 접점이, 제가 이제 한국 출판인 회의에 일을 보고 있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 출판인 회의의 그 거점도 여기 마포 서교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판인들은 마포하면 출판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내심 하고 있는, 이미 이제 사실은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와우북 페스티벌이 시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양들이 마련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이광준 센터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아마 봤던 초기 문건이 우리 이광준 센터장님이 만드신 거였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이채관 대표가 대표님 술 한잔 사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늘 항상 그렇게 만나고 술 먹고 그러던 사이니까 갔더니 간만에 무슨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만든 그 제대로 된 문건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때 지금 오래돼서 그 문건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 딱 생소했던 단어가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는 그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책 축제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독자와 저자와 출판사가 만나는 공간을 길에서 만들 수 있다. 그게 에딘버러 페스티벌의 모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길에서 어떻게 책 축제를 하냐, 전혀 이제 이런 개념이 없었죠. 길거리 축제라는 개념이 출판계에 있지 않았고, 우리는 뭐 책이라면 서점에 가서 보는 것, 저자와의 만남도 다 서점을 중심으로 그렇게 약간 경직된 형태의 그것만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마포에 이제 피카소 거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그 주차장 거리,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출판사들하고 공간 네트워크를 하면 축제를 할 수 있다, 이런 PT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새롭고 놀랍기도 했고,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고 이제 초기에 그림이 잘 안 그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속해 있었던 한국 출판인 회의에 가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 어떠냐 그랬는데, 사실 요번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3년도에 마포구도 그랬고 출판인 회의도 그랬고, 이 마포가 출판사들이 많은데 뭘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몇 번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상의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포구도 뭐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민선 구청장이셨기 때문에 뭔가 지역 사업을 계속 해보시고 싶어 했던 게 있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와우북 페스티벌에 아주 구체화된 아이디어가 쫙 나타나니까 사실 출판계로서는 이거는 정말 좋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 게 됐죠. 근데 그 당시 기억나는 게 마포 예산 같은 경우도 마포구청에서 이제 이미 아까 같은 전조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으로 가용한, 아마 제 기억에 마포구 문학과가 쓸 수 있는 예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초기에 집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때 과장님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적극적이셨고, 그때 구청장님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근데 제일 난관이 제 기억에는 그 주차장을 비우는 문제였어요. 저게 주차장이 임대를 줘가지고 공용 주차장 그 마포구의 수입이고 그걸 운영하는 업체의 어떤 수익 모델하고가 관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이 저 주차장을 비웠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치안이라든지 뭐 주차난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저게 가능할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은 꿈이 현실을 이겼죠. 그래서 결국 와우북 페스티벌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장 거리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주차장 거리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몽골 텐트라고 하나요? 텐트가 쭉 늘어서 있었고, 사실 자원봉사자였던 저의 경우에는 이제 행사가 끝나는데 출판사들에서 책을 빼야 된다고 오래 걸린다고 하시고, 구청에서 노셔가지고 당장 빼라고 하셔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막 나서서 제발 저 대표님들 저희가 이제 끝이 나야 돼요라고 하면서 이제 다녔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와우북 페스티벌에 이제 출판사들이 들어오게 됐었던 때에 50개 출판사들이 들어왔다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출판사들에서 어떤 해프닝 같은 건 없었나요?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듣고 나서? 이 아이디어를 출판위원회에서 처음에 논의하니까 사실은 이 개념이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됐고, 또 아까 말한 현실적인 거, 주차장 거리를 비울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때 출판위원회 회장을 했던 이제 푸른숲의 김혜경 대표, 그 다음에 그 지호 출판사였던 장인용 대표, 저 이렇게 몇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마포구, 또 우리 이채관 대표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쨌든 틀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모델이죠. 그리고 도서전이라는 게 책을 놓고 판다는 생각만 했지, 이게 축제의 개념, 좀 확장돼 있는 공간성의 개념, 이런 것들이 사실 초기 모델이었기 때문에 다들 학습해 가면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선배들이나 동료들한테 야,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그림이다. 근데 이게 이제 에딘버러다 그러면 에딘버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너무 이게 그 초기 모델을 설명하고 그것이 이런 축제가 가능하다는 걸 출판기가 인지하는데 한 1, 2년 걸리지 않았나 싶고, 이제 처음에 이 실체를 첫 회하고 보고 나니까 제 기억에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 처음에 1회는 아마 55개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네트워크를 많이 동원을 했지만 2회, 3회, 4회 가면서부터는 홍대 앞에 이 축제가 자리 잡으면서 출판사들이 뿌리면 막 서로 부수 경쟁을 했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서로 빨리 와서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냐 이러면서 이제 출판계가 좋은 의미의 아주 좋은 경쟁을 할 정도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보완 설명을 예. 드려도 될까요? 아예 물론요. 홍대 앞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 피카소 거리 일명 주차장 거리를 통으로 쓴 시작은 2003년도부터입니다.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은 로드클럽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2003년, 4년, 5년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민원이 쏟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5년도 이제 자진해서 민폐를 감당을 못해서 저희들은 중단했는데, 와우북은 이제 그 이후로 롱런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그 거리의 어떤 거리 문화의 어떤 흐름상 와우가 잘 물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콘텐츠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제가 기억하기로도 초기 와우북 페스티벌에서 작가와의 대화가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회차가 진행이 될수록 이제 공연도 같이 하게 됐었고, 제가 제일 기억나게 남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이회수 작가님께서 밴드를 불러와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런 정도로 사실 홍대의 길거리 문화를 조성하는데 와우북 페스티벌이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보다 이제 내밀한 이야기를 좀 또 들어가 볼까 싶은데요. 이제 사실 이광준 센터장님께서는 와우북 페스티벌 사무국에 직접 계시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와우북 페스티벌 사무국 전반의 일들에 이제 많이 참여도 하시고 아이디어도 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와우북 페스티벌 사무국은 어떤 형태에서 어떤 사람들로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그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1회 때 준비하면서 이제 출판위의 여러 출판사 대표님들하고, 그리고 홍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앞서 나왔던 몇몇 뭐 김영등 씨라든가 여러 이제 분들이 조인석 씨랑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재밌게 만들 것인가가 홍대에서 활동했던 문화 기획자들에는 관심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리도 소전을 하면서 그게 이제 어떤 책과 책의 저자와 이제 독자의 만남을 넘어서서 책놀이터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처럼 좀 체험이 가능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획이 모아지면서 2005년도 이제 1차 와우 페스티벌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1회 때는 그 이제 그 지금 출판사 독립출판 대표로 계신 김영신 그 선생님이 그때 팀장을 하고 계셨고, 2회차 때는 이제 사무국장을 하면서
축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영면하신 이채관 대표님이 5월 1일 날 그 전날 코로나 시대 축제를 준비하는 600분 포럼에 참여를 하세요. 거기에서 그 2021년 4월 30일 날 3일 동안 열리는 마지막에 그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이 주제가 되고 거기서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 와우북 페스티벌이 책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싼 가격의 책도 구매를 할 수 있지만 다양한 홍대에 있는 문화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예술가와 출판의 저자나 기획자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많이 고민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체험형 축제 때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한강 몽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결국 축제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축제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키우는 게 축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주셨고, 그러면서 리더스라는 축제 자원봉사 그룹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소주철 님도 그때 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저의 경우가 이 리더스 출신인 건데요. 한 행사 시작하기 두세 달 전쯤에 인터넷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책을 좋아하는 당신 모여라, 리더스가 되자, 뭐 이런 내용의 공지였고, 신청을 해서 8월 달에 이제 처음 왔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보통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2, 3일 정도 교육을 2, 3일 전에 교육 한번 하고 현장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한 달 반인가 전부터 맨날 나오라는 거예요. 이채관 대표님이 밥 사줄게 이러면서, 술도 사줄게 이러시면서 매번 오라고 하셔서, 사실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는데 8월부터 행사가 시작되기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행사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뭐 부스 연락도 하고 출판사들 오시면은 이제 뭐 소개도 해드리고 행사 스케줄도 같이 짜고 그랬던 경험도 있었는데요. 마침 1회 행사 때 비가 엄청 내렸었어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제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그때 한 정확히 수치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30명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그때 자원봉사자 중에 일종의 대표격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출판사 부스에서 온갖 클레임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텐트에 비가 샌다거나 혹은 책이 젖는다라거나 그런 것들에 계속 대응했던 1회였던 것 같아요. 사실 1회 때 이제 만났던 리더스 중에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년 정도를. 네, 몇몇은 그 행사를 계기로 출판사 편집자가 된 사람들이 꽤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돼서 와우북 페스티벌로 오게 되기도 했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제 와우북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편집자가 사실 저랑 와우북 페스티벌 1회 때 같이 참여했던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편집자와 작가의 관계로 또 친구의 관계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기도 해요. 제가 또 거기에 이채관 대표님한테 참 감사했던 기억 중 하나는, 사실 제가 20대 때는 공부를 하거나 작가가 되리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봤던 어른들은 이제 이채관 대표님, 이광준 센터장님, 사실 저도 이제 문화기획자가 되겠다고 20대 중반에 홍대병에 걸려서 돌아다니던 한 명이었는데, 그때 마침 이채관 대표님이 2회 행사를 하는데, 야, 리더스가 그냥 자원봉사만 하면 아니잖아, 니네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아마 300만 원인가를 떼서 주셨어요. 니들이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리더스를 모아서 이제 행사를 직접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화 한 편을 마임으로, 그리고 이제 영상 작업으로, 또 음악으로 나눠서 재현하는 극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그게 제 기획자 시절에 첫 번째 데뷔 무대이기도 했어요. 와우북 페스티벌이. 사실 그랬던, 이제 저한테 기회를 처음 줬던 게 이채관 대표님과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이셨던 김영신 사무국장님이셨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사회를 보고 있는 제가 너무 영광스러울 정도로 와우북 페스티벌은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리더스에게도 훌륭한 그리고 감사했던 행사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게요. 밤마다 홍대를 지나다닐 때마다 이채관 대표님이 이렇게 어디선가 꼭 한 번은 만나는, 그러면서 야 뭐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제 초기 얘기를 좀 그때 상황들을 이제 홍대판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또 출판계, 또 기획자들,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이제 어린 자원봉사자였던 저 같은 이제 여러 행위자들이 함께했던 행사였었는데요. 사실 지금 와우북 페스티벌이 17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의 시작도 있었겠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꽤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와우북 페스티벌과 이채관 대표님이 지금까지 이어오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지내온 과정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채관 대표님 인터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휴일에 출판 종사자에게 일거리를 던져준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매번 미안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한 인터뷰에서 남기셨더라고요. 이제 김인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와우북 페스티벌은 출판계에서 한 번쯤 꼭 참여하는 어떤 축제가 되어 왔는데요. 이제 1회를 지나서 쭉 출판계들은 와우북 페스티벌과 어떤 관계를 맺어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함께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출판사가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일반 교양물, 대중물을 만드는 집들이 독자를 많이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는 누가 우리 책을 읽는지 잘 모릅니다.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책을 파는 거는 서점에다가 책을 공급을 하고요. 실제 책을 파는 곳은 이제 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만든 책을 정말 어떤 구체적인 독자가 어떤 이유로 책을 선택하시는지를 추상적으로 짐작을 할 뿐이지 잘 몰라요. 되게 이상하죠. 그게 이제 늘 출판계 또는 출판사에는 또 편집자들에게는 하나의 숙제 같은 걸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나마 해소되는 게 직접 독자를 만나는 게 이제 뭐 저자와의 대화라든지, 또 이 우리 와우북 페스티벌 이전에 있었던 이제 일종의 책 그 도서전이 서울 국제 도서전이 있죠. 이제 정부 문체부의 지원으로 출판계가 같이 하는데, 사실 이곳은 지금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약간 체육관형 도서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부스를 차리고 산업계가 나가서 이렇게 소비자를 만나는 느낌이 있죠. 독자를 만나기는 물론 합니다만 그런 약간 조금 규정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늘 독자에 대한 궁금증, 갈망이 우리한테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마침 홍대의 그 지역성이라는 데 근거해서 우리가 독자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다. 이게 아마 출판계가 처음에 와우북 페스티벌을 만나게 됐던, 또는 그 아주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 와우가 시작되면서 이제 출판사들이 우리 부스에 놀러 오세요 이런 SNS들을 이제 막 활발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페이스북이 창립된 게 2004년이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아마 쓰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블로그나 홈피나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처음에 독자들을 불러 모으는 걸 출판사들이 했고, 그러면 이제 출판사 홈피나 뭐 그런 사이트들 이런데 뭐 A 출판사 놀러 갈게요. 뭐 그때 뭐 할인도 해주시나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렸던 경험이 있고요. 각 출판사들이 자기 독자들을 불러 모으는 기능들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독자들이 책을 많이 보지만 책이나 저자는 기억해도 출판사를 기억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브랜드가 크게 이제 출판사가 자체가 크게 작용하는 몇 개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아니었는데, 어쩌면 이 행사를 하면서 출판사들의 자기 홍보력이나 브랜드에 대한 그 인식들이 많이 제고가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출판계가 탄생시킨 몇몇 그런 스타 편집자나 대표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뭘 올리면 뭐 사장님 보러 가요, 편집자 보러 가요 이런 것들이 달렸고,
그러면서 사실은 출판계가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편하게 소통하는 그런 게 아마 출판사들 굉장히 참여의 중요한 모티브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독자 측면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화기획, 우리 이채관 대표가 이제 아마 이제 문화기획으로 유명하신데, 저희는 사실은 좀 출판사 입장에서는 우리 책을 소개하고 싶다라는 욕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때 2005년만 해도 지금의 정가제와는 좀 다른 형태의 정가제가 시행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은 구간은 할인을 해서 팔 수가 있었고요. 아마 온라인 서점만 1년 이내에 10% 할인을 할 수 있었으니까 독자들이 도서전에 나오면, 와우북 페스티벌에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출판사 부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재미들, 그런 게 또 굉장히 출판사한테도 그때는 되게 좋은 요소였고 독자들도 참여의 동기가 되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출판사들이 여러 가지 독자도 만나고 또 아깝게 독자한테 잘 소개되지 않았던 책들, 좀 시간이 지났어도 귀한 책들을 꺼집어내서 독자들한테 직접 소개할 수 있고, 또 그게 또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면서 출판사들끼리 뭐 저녁에 끝나면 편집자들이 너희는 얼마 팔았냐, 우리는 얼마 팔았다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경쟁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추억, 경험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실 와우북과 출판계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와우북 페스티벌은 이제 홍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사실 이채관 대표님께서도 홍대의 지역 페스티벌인 와우북 페스티벌뿐 아니라 뭐 전시회도 여러 기획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생전까지는 이제 도시재생에 관한 문화기획자로도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요. 아마 그때의 경험이라는 건 홍대 안에서 축제를 만들어 가면서 그 홍대의 변화, 그리고 이 공간의 변화에 끊임없이 이제 바라보고 그 계획해 오신 결과로 보고 생각됩니다. 사실 최정환 대표님도 이제 이채관 대표님과 이제 같은 길을 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와우북 페스티벌을 통해서 홍대 지형은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혹은 홍대라는 공간이 이 와우북 페스티벌의 초기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와우북 페스티벌을 함께 해나간 주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좀 지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홍대의 어떤 문화 지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취향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뭔가 이 지향점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어떤 약간은 폐쇄된 그런 공간 중심으로 90년대 시인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게 본격적으로 홍대에서 이제 대중들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는 결국 거리를 통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홍대 정문 앞에 버려져 있던 놀이터, 이게 이제 개방적인 어떤 구조로 바뀌면서 바꾸는 과정이 결국 홍대에서 활동하는 문화 주체들이 바꿔낸 거죠. 이제 상당히 구청과 밀고 당기면서 이제 한 거의 7, 8개월 이상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를 이제 거리 문화의 어떤 구심점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프린지 페스티벌의 개막식도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인디씬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제 그쪽에 처음에 좀 집중이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거리 문화의 어떤 구심점들을 좀 만들자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지역 전체로 파급시켜서 이 홍대 문화를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면서도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이제 조성하자라는 부분으로 확장된 거는 결국 이제 주차장 거리, 피카소 거리.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클럽 문화 쪽에서 이제 2003년도에 로드 클럽 페스티벌, 그때는 경찰이 와서 DJ가 혹은 라이브가 공연하는데 음악을 꺼버리고, 또 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러면 또 경찰이 물러나고, 이런 공방전이 첫 해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이제 저항이 이제 점점 줄어들었는데, 특히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스프링 텐트라는 거는 이제 양쪽에 다 그 조폭 떡볶이라고 그때 있었죠. 그 양쪽으로 이제 그 스프링 텐트를 치고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뭐 애도 쓰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지역 상인들과의 트러블이나 뭐 소리 때문에 진동 때문에 와인 잔이 떨어졌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저희 스스로가 이제 이게 오히려 저희들은 거리에서 조금 이 클럽 문화를 뒤로 빼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이제 와우북은 거꾸로 이제 새로운 어떤 이 홍대의 어떤 환경 속에서 거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서 거리 문화를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를 한 셈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롱런을 한 거죠. 17회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의 근본적인 어떤 문화 지형이 와우북 때문에 이제 이 유지가 됐더라고 보기에는 홍대의 변화가 너무 급격했고 또 뭐 상업화 과정이나 또 업종의 변화나 또 그다음에 그것을 찾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홍대 문화를 즐기려는 어떤 태도나 어떤 수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또한 과거에는 홍대 앞에만 와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음악들이 혹은 콘텐츠들이 이제는 디지털 그 사회로 넘어가면서 실제 이제 그 정보나 여러 가지 문화를 대하고 접하고 즐기는 어떤 과정 자체 2010년대 이후에는 많이 좀 바뀐 부분이 있었어. 어떻게 보면 이제 와우북 그 페스티벌이 앞으로 바로 그런 어떤 처음 출발한 2000년대 했지만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극혀간 과정이 2000년대 나타났고 이제 201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어 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새로운 어떤 뭔가 이 북 페스티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와우북 어떻게 보면 4.0이 좀 만들어질 타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2010년대 이후로 사실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이지요. 특히 와우북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사무국이 이제 모두 한번 변화하게 되는 과정이 2010년대 중반에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책을 다루는 축제에 있어서 출판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4년에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고 난 이후로 책 축제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출판계에도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 대해서 김인호 대표님께 그때의 상황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책 축제에 참가하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행사도 참여하고 책도 좀 찜해놨던 책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그 전에 이제 2005년 우리 시작해서부터 있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에 현재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도서정가제에 이제 가장 가까운 모델이 2014년에 시작이 됩니다. 핵심은 그 할인의 폭을 구간 신간 관계없이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와우 때 구간을 좀 독자들이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신간 구간 가리지 않고 이제 할인 폭이 많이 제한된 형태였죠. 신간의 경우 이제 뭐 한 10% 정도.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온라인 서점이든 오프라인 서점이든 축제든 다 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독자들 입장에서 이제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줄어든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2014년인데 그게 사실은 이제 와우북 페스티벌 입장에서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떤 출판사들은 뭐 여러 행사를 많이 준비했지만 어떤 출판사들은 그냥 단순히 책을 팔기 위해서 나온 집도 사실 꽤 있었는데 이때부터 우리 독자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한테 와주세요, 이 축제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할 건가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대표가 이채관 대표가 설계했던 그 와우 페스티벌의 진짜 본령, 그러니까 컨텐츠나 정보나 지식이나 이것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실제 고민이 아마 2014년에 우리 와우북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도 그랬고 출판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됐던 시기였고요. 그때부터 사실 제가 이번에 쭉 살펴보니까 와우북 페스티벌의 그 포스터도 쭉 보고 하니까 물론 1회, 2회, 3회는 제 기억에 출판인회의가 주최를 하고 그 와우북
그 집행위원회라고 아마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주관을 하는 방식이었다가 4회인가 정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4회 정도부터 아마 이제 우리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체제로 갔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변화였던 것 같고, 2014년에 이제 이 정가제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사무국과 집행위원회와 우리가 같이 변화해야 되는 어떤 그 필요가 대두된 거죠. 그리고 사실 가만히 보니까 그때 즈음에 출판계에도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자기 독자의 발견? 우리가 만드는 책들의 독자가 누구냐? 단순히 뭐 가격을 싸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책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책이라는 건 정말 자기한테 필요하면 꼭 필요한 책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와우 페스티벌의 행사를 기획할 때 저만 해도 보니까 우리 출판사 안에서도 이제 할인은 더 못 해주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재미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요. 또 와우북 페스티벌 전체 프로그램들도 그 다음부터 뭐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는 막 국제적인 인사들도 참여하게 되고, 또 그 출판의 지형을 넘어서 지식계, 문화산업 전반으로 이제 아이템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진화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아마 2014년에 일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컨텐츠를 중심으로, 지식을 중심으로 우리 와우 페스티벌은 계속, 출판계는 계속 진화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014년의 위기뿐만 아니라 와우북 페스티벌은, 그리고 또 지금 홍대, 그리고 출판계, 이 현재의 상황에서 사실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즉 2020년부터 이제 시작됐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사회적인 위기인데요. 동시에 이제 이채관 대표님께서 아마 마지막으로 고민하셨던 위기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와우북 페스티벌은 올해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작년부터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이 점에서 와우북 페스티벌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채관 대표님과 함께 고민하셨던 세 분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의견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먼저 이광준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결국 대면 형태로 이루어질 많은 문화적인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광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특히 축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향후 2, 3년 동안은 뭐 또 어떤 세계적인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축제 자체에 대한 좀 새로운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형식 자체도 좀 변화를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대에서 거리미술전, 홍익대학교 미대 학생들이 거리에서 했던 거리미술전이 그 거리에서 문화적인 활동과 축제가 이루어지는 시작이었고, 앞서 김인호 대표님 얘기 주셨지만 이제 2010년대 중반까지 와우 책 축제가 이제 그런 형태에 왔다면, 제 기억으로는 이채관 대표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언젠가 이제 술자리 하면서 이게 이제 이북으로 가는 흐름 안에서 이 와우 책 축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번쯤은 그 이북에 관련한 포럼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이제 출판계에서는 지지를 못 받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향후 축제는 조금 지금 사단법인이 있고 사회적 기업인 와우 책 문화센터가 있는데, 이 틀의 양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책문화센터가 축제성을 사단법인 이제 와우 책 축제에서 축제성을 담는다고 한다면, 책과 관련된 일상성, 그 일상성 안에서 디지털 환경과 어떻게 이 책 문화를 연결시킬지, 축제를 통해서 체험과 높은 질의 관계 경험들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가 이제 그 책을 매개로 하지만 결국 그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자와 독자, 그리고
다양한 거기에 반응하는 그 이제 관계자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북큐레이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언젠가 북큐레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를 했었는데 제주도에 이제 내려가서 동네 책방들 보니까 동네 책방 지기들이 다 북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제 이북이라든가 이런 어떤 흐름 그리고 현재 많은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동네 책방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의 홍대라는 장소성에서 쭉 이어왔던 서울 와우 책 축제가 좀 향후에는 장소성을 한정된 장소성을 넘어서서 공간 자체를 우리가 뭐 요즘 메타버스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하면서도 홍대라는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축제를 좀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인호 대표님께 여쭙니다. 앞에 얘기하셨는데 그 원래 축제 우리가 할 때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야 재미나고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메타버스로 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와우북 페스티벌은 사실은 17년 동안 쌓아왔던 이 장소성, 아날로그적 감성이 다 있단 말이죠. 어디 가면 어느 가게가 있었고, 어디 가면 어떤 떡볶이집이 있었고, 그리고 어디 가면 어느 출판사가 있었고 하는 장소성이 우리한테 다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구현하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디지털 환경이지만 다닐 수 있고 거기서 책을 사고 저자가 그 속으로 들어와서 독자를 만나고 하는 것들을 구현해 보는 것도 지금 문화기획의 관점이나 책축제 관점에서 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뭐 기술적 기반은 아마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아마 메타버스 축제를 우리 와우가 선점해서 대박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자 만나고 책도 사고 뭐 그게 이제 막연한 디지털이면 사람들이 불편할 텐데 이 기억과 추억을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니까 다르죠. 그리고 저만 해도 와우북 때는 우리 애들을 데리고 나왔었거든요. 뭐 아이들만 해도 저희 아이들만 해도 이제 많이 컸습니다만 기억을 해요. 놀이터에서 뭘 만들었던 거 거기 앉아가지고 뭐 쪼물락쪼물락 했던 그런 기억들을 하니까 그런 세대적 경험, 기억들을 어딘가 하나 구현해 놓는 것 그리고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것도 가능하면 연구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셨는데 와우에서 시작됐던 이런 책 축제가 사실 이 대표랑도 예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이동형으로 많이 그때 이제 고민들을 했었죠. 지금은 여기서 하지만 장터 그 중국에는 아마 책시라고 해서 그 굉장히 많은 책을 싣고 그 자동차들이 이렇게 성과 성을 움직이는 그런 축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우가 지역에서 출발했지만 장소성을 좀 넘어가 가지고 하는 것들을 구현해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각 지역으로 이제 번져나갔고 이 문화가 또 굉장히 많은 곳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한 어떤 문화 콘텐츠 문화가 단 서점을 하지만 서점을 넘어선 문화들을 지금 만들어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와우가 이 홍대라는 장소성을 넘어서 디지털 쪽으로 또 전국 곳곳의 아날로그 쪽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확산되고 확장되는 게 그 다음 와우의 과제가 아닐까 또 그런 길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정환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그렇죠. 저는 뭐 책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라 그 한계가 있습니다만서도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책과 독자의 만남이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온오프가 어떻게 이제 잘 맞물리게 할 건지 그게 메타버스일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또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 재미있다는 건 결국 이제 지금 주체 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출판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서 공급적에서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두 번째는 이제 그 뭐 북큐레이팅 얘기도 하고 했지만은 오히려 지금 추세가 이제 과거처럼 한꺼번에 다 끌어모은 방식보다는 마이크로 단위로 작게
이렇게 쪼개서 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여행에서도 나타나고 사회 전반적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축제와 접목시킬 건지가 좀 중요한 어떤 고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작고 소중한 책이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한 기쁨과 슬픔 같은 걸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함께 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는 세 분의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뭐 이야기를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준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오늘 얘기 중에 이제 리소스 얘기를 우리 잠깐 나눴었는데요. 17년 전에 지금 여기 계시는 김소준철 선생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축제라는 건 참여자의 행복감을 만드는 하나의 문화적 기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7년 동안의 와우북 페스티벌을 보면서 삶과 사람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이 이만큼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오늘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크를 보시는 여러 밀레니얼 세대 분들도 이제 꿈꾸는 것만큼 문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인호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끔 와우북 페스티벌의 와우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초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홍대 뒤에 있는 산 이름이 와우산이죠. 그래서 이 지역성에 근거한 이름인데 그게 뭐 아마 누워 있는 소라는 뜻의 와우인 것 같은데 저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성도 나타내고 또 뭐 누구나 상상하시겠지만 와우 하는 축제가 담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그냥 제 생각을 덧붙이면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책을 펼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만날 때 그때 나오는 감탄사가 아마 와우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코로나든 디지털 환경이든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이 와우의 감탄사, 지역성에 기반한 이 와우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정환 대표님. 예, 저는 간단하게 덕담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와우라는 게 이제 누워 있는 소라는 건데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나거든요. 이 와우북 페스티벌이 그 비빌 언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께 오늘 참여해주고 또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전후로 책축제 환경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달라진 시대의 책축제의 변화는 남은 이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와우북 페스티벌은 오늘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지금 달라지는 시대에 어떤 것을 기록하고 어떤 것을 나눌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